자,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원 정말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돈블리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해야지 라고 물어봤을 때 연말정산 그거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거 맞는데, 회사는 그냥 연말정산만 해줄 뿐 잘 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서류를 어디다가 어떻게 내야지 세금을 덜 내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환급받고, 회사는 그냥 어떤 서류 뭐 간소화 서비스 그거 내라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의료비는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식으로 몰아주셔야 조금 더 유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서류 갖고 오면 그것만 따다다닥 입력해서 넘겨주는 곳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연말정산인 거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는 환급금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아셔야 돼요.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당연히 모든 사람,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수는 없겠죠.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놓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걸 알고 챙기셔야지 더 많은 13월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이 영상 보시면서 충분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죠. 근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월급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받는 월급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근로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소득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내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사업자 말고 근로소득자분들 중에 내가 직접 세금을 내신 분 없으시죠?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인이 직접 세무서라는 곳에 방문을 해서 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에 근로소득,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세무서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거기서 처리를 한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회사가 대신 세금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연말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천징수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천에서 징수를 한다.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기업에서 내 월급의 일부를 떼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어차피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죠. 그러면은 연말에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 내야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내라고 하면은, 만약에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씩 맨날 다 쓰면서 노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그거를 욜로족이라고 하죠. 저는 완전 욜로족인 거예요. 술 먹고 게임하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하느라 200만 원 버는데 한 250만 원씩 쓰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연말에 너 세금 내게 한 150만 원 들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내시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나한테 250만 원이라는 돈을 주기 전에 매월 20만 원씩 떼고 저에게는 230만 원의 급여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기업에서 모아서 12달 모으면 얼마죠? 20만 원씩 12달 모으면 240만 원이죠. 그거를 킵해놨다가 연말정산에 너가 1년에 돈을 3천만 원 벌었으니 회사에서는 나한테 250만 원을 주기 전에 20만 원을 뗀 23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20만 원씩 1년 동안 12달 동안 모아놓은 240만 원은 이 회사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내 근로소득세를 낼 때 이 240만 원을 먼저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세금을 낸 거죠. 나는 원천징수 당해서 내가 250만 원 돈을 받기도 전에 징수를 당해서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렇게 낸 240만 원, 이 돈을 우리는 비납부세, 그러니까 내가 냈던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냈던 세금이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겠죠. 내가 내야 할 세금은 내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이렇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내가 어떻게 받냐면, 내가 냈던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냈던 세금 240만 원이 있죠.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은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벌어서 3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기업에서 원천징수로 240만 원을 떼가서 그거를 세금이랍시고 내준 거예요. 그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환급금인 거죠. 나는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에서 미리 걷어서 240만 원을 줬으니 나머지 21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을 우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냈던 세금은 240만 원인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막 300만 원인 거예요. 왜냐면 뭐 소득공제고 세액공제고 그런 것들을 잘 못 챙기셔서 60만 원을 더 내야 되죠. 부족분을 더 채워 놓으시는 거를 우리는 그냥 뱉어낸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내가 냈던 세금,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그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냈던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을까? 여기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많으시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득공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9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여기 이 김태경한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태경이 하라는 대로 뭘 했더니 2천만 원의 소득공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9천만 원을 벌었지만 2천만 원의 소득공제가 생겼으니 국가에서는 내가 7천만 원만 벌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2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큰 거냐면 9천만 원 버시는 분들한테 2천만 원 소득공제는 약 7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연에 700만 원을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달치 급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2천만 원 소득공제가 생기냐?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할지 말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 편에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내가 번 돈을 번 걸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조금 덜 낼 수가 있다 하는 게 소득공제인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소득공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똑같이 9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소득공제 받고 뭐 빼고 해서 과세표준이 나왔는데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또 뭐 빼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흘리셔도 돼요. 그냥 좀 이제 어려운 얘기는 그냥 흘리시고 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내 세액공제가 170만 원인 거야. 내 산출세액은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70만 원이 있으니 나는 3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3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내야 할 세금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지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이 결정세액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결정세액을 줄여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결정세액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뭘 도와드릴 수가 없겠죠. 왜 없냐고요? 그는 소득이 좀 적어서, 소득이 적거나 정말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체크하셔서 더 이상 공제받을 게 없는 분들인 건데 결정세액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내가 냈던 세금이 많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9천만 원 번 사람이 2천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 그러면은 7천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너가 9천만 원 벌었지만 7천만 원 번 걸로만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소득공제고요. 세액공제는 내가 뭐 계산을 따다다다 앞에서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까주는 게 세액공제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한 번 더 까주는 게 세액공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어떤 분이 내가 냈던 세금이 200만 원인데 내가 내야 할 세금도 2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빵원 둘이 합치면 0원이잖아요. 그래서 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자, 내가 냈던 세금을 더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걸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높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게 연말정산의 포인트인 거고요. 내가 냈던 세금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170만 원은 환급을 받겠죠. 그게 연말정산 환급금인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 원천징수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신용카드가 좋냐, 체크카드가 좋냐, 버스비, 대중교통 이용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 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